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보자마자 가면 위험해. 끊어서 이게 맞으려면 아무리 정의를 했어도 논의의 방향을 전환시킨다라는 건 지금까지 뭔가가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돼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정의하면서 다른 데로 바꾸는 거야. 그게 전환이야. 어디 전환이야, 이게. 처음 입문하는데. 있을 리가 없지. 답이 안 나. 맞췄어, 이거? 틀렸어? 기억나? 아쉬운 거야. 이런 함정에 빠지다니. 얼마나 고민했겠어.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치? 다 적절해 보여서. 제발. 자, 그래서 타자에서 몇 개 썼어? 두 개나? 지금 설명 다 했고, 못 틀렸네, 그리고. 표? 이거? 근데 자꾸 왜 틀리니? 그럼 45번 틀렸으면 뭐 선택했어요? 4번? 5번 선택까지는 봤고, 안 봤어요. 확실한 자, 5번에 4번 선지 봅시다. 기억 다실과 니은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쇼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쇼폼의 과도한 시청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 다시 1과 니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항상 자료 읽을 땐 제목도 잘 그려, 자료의 제목. 그러면 학교에서 쇼폼 관련된 매체교 실시하는 이유 보여주는 자료로 3문단에 추가한다. 3문단에 그러면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 건가 보지. 3문단은 나중에 확인하고 요것만 확인해 보자고. 이걸 활용해서 과연 이러한 말을 뽑아낼 수 있는지. 쇼폼을 많이 이용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나오는지. 매체 이용률. 쇼폼 장난 아니네. 복수 정답이 가능해. 다 높네 뭐. 다 높고. 기억 다시 1 맞아요? 니은은 뭐야? 과정 시장이 어떤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해. 인지하지 못하네. 그래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수동적인 내신기 활성화. 그런 문제인데, 그럼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거든? 적절하거든? 근데 3단락에 추가해도 되는지. 3단락은 어떤 내용이 나와? 1, 2, 3단락.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어진 게 여기 있네. 이것도 하고, 매체 관련 교육도. 그리고 또 여기, 규제는 제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아, 근데 3문단에 추가,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그럴 수는 있는데, 음, 3문단이 왜 3문단이 헷갈렸는지는 알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3문단은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원인에 해당이 되지. 문제. 그 문제점을 언급한 단락에 추가해 주는 게 좀 더 좋을지도 몰라. 여기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 아, 그러면 5달러로 못 내려갔을 수도 있겠다. 자, 기억 다시, 은빈이는 이거 5번 선택해서 봤니? 기억 다시와 디귿을 활용하여 쇼폼의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게 나오는지 봅시다. 스스로 조절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25년도 한 해입니다. 해마다 증가한다? 말이 되냐고요. 조절,
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나왔지. 근데 한 해에서만 나왔지. 해마다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청소년에나 집중합시다. 청소년들의 가장 비중이 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기는 해. 세대별로 따졌을 때 청소년이 가장 높다 정도는 따질 수 있어도 여기 연도 보라고. 해마다 증가하려면 누적된 결과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아, 물론 여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점은 스마트폰 이용 차단 앱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스스로 조절하는데. 안 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한다. 여기에서 이게 해마다 증가는 여기 있고 스스로 조절하는 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있어. 근데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건 쇼폼 시청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정보는 여기서 이 둘을 아무리 조합해도 나오지 않아. 납득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거 어설프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아니,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 이렇게 엮으면 안 돼. 이 자료랑 이 자료는 좀 다른 거잖아. 그치? 말이 안 되지. 완전 아니야. 답은 5번. 아, 아쉬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산문단에 추한 이 뒷부분 때문에 틀리면 둘 다 답이어야 돼. 둘 다 답이어야 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일종의 문제점이잖아. 요것도 문제점이잖아. 그지? 그걸 산문단에 추가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만약에 틀린다면 둘 다 답이야. 네, 5번 선택까지 안 내려서는 다 4번 선택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 자, 문항으로 가볼까요? 점수는 기억해? 음, 좀 이따 확인할게. 문학 18번부터 눈 오는 지도는 연계된 작품입니다. 수능 완성에 있었어요. 쓴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그리고 빗속의 아버지는 뒤에 뒤에 보기 박스가 나 작품에 있긴 하네요. 시인의 경험 고안을 얻겼던 선택 결떠올리며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현재의 나는 중년, 윤영의 삶의 고통, 아버지에 대한 애증, 사랑과 증오가 섞여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세연이는 다 맞췄어? 오케이. 너는? 19번만 잠깐만 볼게. 보기로 참고해 가를 이해하네요. 가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했던 거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보기 박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는 눈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는 시적 상황과 그로 인한 내면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눈 내리는 외부의 풍경에 화자의 내면을 겹치게 하기도 하고 슬픈 것처럼 내린다라고 얘기하잖아. 실제로 내리는 눈인데 그것은 내 마음의 슬픔과 관련돼 있어. 화자의 상상을 통해 그의 내면 풍경 어디 나와? 방 안에도 온통 하얗다는 거면서 눈이 내리는 것일까 이런 부분. 또한 계절의 변화를 화자의 상황과 결부하고 눈의 의미에 변화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화자의 예감. 그래서 이 작품에서 한방눈은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 방 안에까지 내리는 슬픔, 하얀 거. 그리고 여기 눈이 덮이는데 덮여서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서 단절, 차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지만 눈이 녹으면 찾아갈 때 내 마음에 항상 눈이 내릴 거야, 미래의 상황에. 이때 눈은 너에 대한,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내리는 눈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눈의 의미가 이 작품은 다양하게 변화되는 작품이라 한번 설명한 적은 있어. 네, 그걸 기억 못해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따라가 봅시다.
19번 틀렸으면 몇 번 선택했어요? 3번 가볼게요. 네가 가는 곳을 모르는데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은 순위, 대상과 화재만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제시된. 오케이. 눈이 자꾸 내려 덮여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자, 5번까지는 봤어요? 봤어요. 1년 12달 마냥 늘 내내 계속 내 마음에 눈이 내릴 거야. 언제? 너를 찾아 나서게 된다면. 눈이 녹으면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필 거니까 그 꽃이 핀 걸 따라가면 그 발자국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너를 만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걸어가겠지. 그 얘기.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면 자신이 미래는 이별을 수용 무슨 수용? 이별은 헤어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뭐 하는 거야? 찾아 나서는 만남에 대한 추구죠. 이해되죠? 이별 상태에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죠. 22번에서 27. 오발타는 이게 연계됐었던 건가?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금방 확인할게요. 오발타는 연계가 안 됐었네요. 자, 여기에서 질문 있나요? 주라기 사람들. 이거는 연계된 작품이긴 합니다. 보기 박스 있나요? 보기 박스가 근데 설명이 이런 부분은 나오네요.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거는 실험주의적인 작품이고, 또 죽은 이와에 대한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 또 상징적인 행동, 어쩔 수 없이 읽어낼 수밖에 없는 줄거리 있니? 중간에 줄거리 있으니까 줄거리 한번 보면 되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서 틀린 거 질문 근데 나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고 나오면 중간 부분 줄거리 읽고 어디 여긴 봤지. 근데 내용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지. 자, 어쨌든 그래도 줄거리 읽고요. 초반부를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보면 묶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 묶여 있는 부분 따로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보더라도 그거는 생각해 줘야 돼. 다 읽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 읽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아, 대본이 나오긴 쉽진 않겠지만 안 나오리란 보장 100%할 수는 없으니까. 탄광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 그 말은 뭐야? 그 전에 사건에 탄광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났던 사람들 나오면 다 죽었다는 얘기야. 회사 측으로부터 사고 원인에 대해 거짓 증언하라는 회유를 받고 어느 날 밤에 만석 앞에 죽은 동료 광부 최 씨가 탄을 캐는 모습으로 나타나 만석에도 함께 복갱이질을 하게 하는. 여기는 후반부 내용이 좀 더 재밌을 수도 있어. 후반부를 먼저 읽고 들어가서 전반부를 부분적으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A가 묶여 있으니까. 어,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읽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당연히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읽는 게 가장 좋겠지만 주어진 지문의 절반 정도까지는 읽어주세요.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으면 중략 부분 다음부터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근데 묶여있는 부분이 앞에만 있다. 그럼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근데 후반 버전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앞에 내용은 안 읽었어도 줄거리 통해서 대충 뭐가 있었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럼 부분적으로 찾아듣기 편하거든. 뒷부분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럼 뒷부분을 읽는 게 좀 더 나을 거야.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줄이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딱히 질문이 있어요? 여기는?
옵션 넘어갈까? 27번에 볼게요. 가봐. 이거거든요. 일단 줄거리 읽었죠. 회사 측으로부터 뭐 했어? 이러래잖아. 거짓 증언해달래잖아. 근데 한번 봐. 자, 소장이 관객을 향해 옳지 못하는 건 나도 압니다라며 우리 석탄 광산의 입장을 밝히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돼. 좀 이따가. 일단 그렇다 치자. 관객이 극증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입장까지 나오는데 공감한다? 공감하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공감한다는 건 여기에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더 심하면 편드는 것까지 우리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어? 공감이 아니라 비판 혹은 윤리적 해석을 하게 하겠군. 이게 답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뒤로 내려가 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우린 그래도 뭐 읽었어?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읽었잖아. 그럼 회사 측이 되게 나쁜 행동을 하려는 건 분명하잖아. 거짓 증언하려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다. 회사 측은. 어쩌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사고 원인의 제공이 아마 회사의 잘못이었나 보지. 근데 회사는 잘못 없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증언하게 만들었나 봐. 그럼 어디 있어? 이거 봐봐. 광해토로 말한다. 사원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좋은 노조 지부장에게 수습 방법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이지. 방금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고 계시던 불행 중 다행이랄까? 이번 사고 고의적 자살 행위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살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거야. 고의적인. 빌어먹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석탄 광산의 입장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난해 겨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석탄 소비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진실을 은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거야. 이런 입장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회사 망한다. 판매가 되지 않아.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는 관계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대로 밝혀야지. 그래서 27번에 답은 1번이라고. 윤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관객은. 관객의 말을 듣고 소장의 입장을 듣고 관객은 어떻게 판단해? 공감돼? 공감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틀려서 못 선택했어? 근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답이 이제 안 잡히는 거지, 쉽지 않겠지. 이거를 좀 더, 좀 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다른 선지 중에 문제? 크게 있지는 않네.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중심 인물이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선지. 서연아, 틀렸으면 몇 퍼센트 겠어 맞췄어? 맞췄네. 아, 근데 궁금해서. 누가 질문했던 거야? 아, 예, 미안해. 쏘리, 쏘리. 너 몇 퍼센트 겠어 자, 근데, 그럼 이거 적절하다고 봤을 거 아니야. 만석이 괴로워하면서도 곡괭이질을 해. 정직하게 대면해 나가는. 인물이 느끼는 고통이 양심의 가책에서, 이렇게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중심의 내면 목소리. 이거 다 보면, 거짓 증언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주인공인 만석은 뭐 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소장이 한 말 있었잖아. 거짓으로 우리는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입장. 그거는 만석이라는 주인공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만든.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행동으로서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의 인물의 행동들이거든.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거. 관객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아는 인물이 양심의 가책으로 꿈속에서 최씨와 만나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 다음 B가 연계된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질문 있어요? 홍리가는 연계돼서 나오진 않을 거고 홍리가는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풀었습니까? 이거 필요해요. 오도 여기서 질문 틀린 거. 28번 공통점 성찰이란 돌아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는 이겁니다. 틀렸으면 몇 번 되겠어? 그러면 4번. 4번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쉽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도. 4번. 부정적 현실을 한탄하며 과거의 삶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해. 이런 경우는 흔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공통적으로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될 건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면 거의 주제의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 박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보시면 나라가 도탄에 빠진 상황이야. 부정적 현실이야.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세자에 대한 걱정, 나라의 상황에 대한 염려, 우국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이야. 자기의 과거의 삶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받으려는 마음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28번 문제랑 31번 보기 박스는 잘못 냈다고 생각해. 왜? 4번 선지를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보기 박스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 봐봐. 유배된 인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영군의 마음, 복잡한 심정. 과거의 삶. 과거의 삶부터 위안을 얻으려면 과거의 삶을 떠올리고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거의 삶을 떠올리는 게 없어. 일단 가로만 집중해. 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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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아닌 거 알겠죠? 2번. 가에 해당되죠? 특정한 장소 어디야? 유배, 유배지랜다. 어디 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고 슬퍼하잖아. 어? 이거 뭐야? 홍리가. 아까 보기박스 봤지? 유배지 가서 떠올리는 거잖아. 특정한 장소 아니야? 근데 이번에 어. 거의 아닌 것 같아. 적절한 것 같아서 이걸 건너뛰고 밑에 내려왔거든요. 아니, 2번이 적절한 걸 같아서 건너뛰고 들어갔다고? 네. 적절했으면 적절한 거 답 선택하고. 그래서? 내려갔어. 근데 이것만 본 거야, 너, 개인적으로. 내가 볼 때. 얘 안 본 거야, 생각보다. 다 봐야 돼. 여기도 다 봐야 돼. 자, 특정한 장소의 인식과 결과까지 있어도 비애감인지 봐야 돼. 아, 아, 비애, 애상, 상. 다 요 애자가 슬플 애자. 다 슬픔이야. 근데 약간 좀 센 슬픔. 그런 거야. 틀렸어, 이거? 28번? 맞췄으면 80점이잖아. 연빈이 못 틀렸대. 어? 29, 30? 여기서 두 개 틀린 거야? 29번 틀렸으면 뭐 선택했어? 3번? 자, 계절에 순환이 있어야 돼.
계절만 나타나면 안 돼. 이 보기 박스 아니 보기 박스래. 선지가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먼저 생각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자연의 영속성, 자연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 적절한 거 찾는 거거든, 29번. 3번은 되겠다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잡혀간 어,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나 나라 걱정 얘기하는 건데, 아, 자연은 영원해. 순환은 계절감이 나타나. 순환이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와야 돼. 계절의 흐름과 순환은 또 달라. 말이 달라. 순환 무시하면 안 돼. 계절만 있는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아. 순환까지 들어가야 돼. 만약에 들어있어? 들어있기만 하면 안 돼. 자연의 영속성, 자연은 영원하구나. 에 대한 인식도 들어있는지도 따져야 돼. 순환이 있으면 영원하구나 있을 수는 있어. 여기 풀은 뭐야? 아주 좋아서 즐거운 애. 우리는 어때? 너희만 못한 근심 걱정이 있는 애.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되는 애들. 부러움의 대상. 대비적인 그런 작품이고. 일수와 팔수 의인화된 대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 화자의 심정 부각은 무조건 맞아. 앞에 거 의인화된 대상만 나오면 안 돼. 말을 건네는 방식이냐. 팔수 의인화됐습니다. 일수. 이내 꿈아. 꿈에게 묻습니다. 꿈은 어느덧 다녀왔니? 의인화됐네요. 잠깐만. 그리고 팔수. 아니 좋겠느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 아, 요거 애매한데. 의인화된 건 맞거든요. 팔수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일 거냐? 야, 근데 우린 너네만 못해서 싫은겹다. 싫은겨워한다. 싫은겨워하고 있다. 말 거는 태도로 보느냐? 어디까지를 말 거는 태도로 볼 거냐? 누구누구야 라고 하는 말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너희는 2인칭 청자를 가리키거든요. 풀을 청자로 삼아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얘기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답은 4번. 아닐 수도 있어요. 요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 그러면 앞에 거 이거 아니고 뭐 요거 요 부분이 이제 문제야. 이 부분. 자, 이수와 칠수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어디까지를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고 출제했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것만 제대로 확신이 된다면 일수에 대한 얘기는 분명하거든요. 이 팔수에서 의인화까지는 맞아요. 말을 건네는 이거 방식이라고 할 거냐. 누구누구 야가 없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너희라는 청자를 내세워서 야 너희는 알아야 할 일 없으니 그 안이 좋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답은 4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5번 한번 보죠. 1, 2, 3번은 제꼈다고 치고 그래서 요게 애매한 부분 8수와 관련해서 지수와 칠수에서는 의문문의 표현을 사용해요. 실제 질문이어도 되고 서리법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화자가 특정 인물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표현한다. 아유, 정서적 거리감도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정서적 거리감은 거리감을 표현한다니까 거리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거리감이 있는 걸 표현한 거지. 보통 특정 대상에게서 거리감을 느낀다라는 건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할 때,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럴 때. 우리는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수를 봅시다. 이수에 잠깐만. 의문문 표현. 이수에 소의 영화는 얼마나 추우실까? 의문문입니다. 그 얼마나 추우실까? 눈물 흘려요. 나는 이해됐죠?
워낙 먼 곳에서 지내는 사람이고 먼 곳에서 춥게 지내는 사람에 대해 걱정하면서 눈물 흘리지. 이걸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서적 거리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감을 표현했다 칠까? 근데 안쓰럽고 불쌍해서 눈물까지 흘린다는 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공감하고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는 때 우리는 그거를 거리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청나라에 또 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감정이어서 정서적 거리감이라 치자 실수합시다. 궁궐의 달 밝은 밤에 임금께서는 걱정이 한편으로 많을 것이니 이때 임금은 왕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자를 청나라의 볼모로 보낸 아버지로서의 임금. 이역풍상 청나라에서 고생하시는데 학가인들 잊을 소냐. 학가는 아까 학가. 왕자를 어찌 잊으실까? 잊을 수 있을까? 이것 외에도 수많은 백성을 끝내 못내 걱정하시는도다. 분별은 걱정.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유, 임금님, 이 달 밝은 밤에 걱정 많으시겠지? 자식 걱정, 백성 걱정. 거리감이야, 이거? 임금은 어디 있어요? 조선에 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떠올리고 임금의 마음은 이럴 거라고 상상하면서 공감하는 거지. 그러면서 임금의 걱정에 걱정, 임금이 그런 생각이 많은 것을 안쓰러워하는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설을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정서적 거리감 출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몇 번이죠? 29번. 뭐지? 미안. 갑자기, 갑자기 이상해졌어. 갑자기 귀신 씌인 것처럼 움직였어. 헐, 뭐죠, 이거? 무서운데? 여기에서 해설지는 이렇게 나와. 5번 선지의 해설지에서 정서적 거리감이란 대상을 자신과 친밀하지 않은 존재로 또는 부정적 존재로 느끼는 마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대상에 느끼는 마음으로 해석해버리면 이수에 대한 설명은 크게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근데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낀다는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 대상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질문 있나요? 또 이화전은 연계된 작품입니다. 이화전은 충분히 출제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나온 장면 전반부까지는 겹치는 부분입니다. 혹시 기억나요? 이화전? 끝날 수도 있어. 근데 후반부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나요? 내용은 이해돼? 안 읽어줘도 돼?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뒷부분의 내용 좀 잘 보시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프린트 좀 할까? 아니면 독서에서 질문 있으면 독서 질문해 줘.
음, 민기님 문제를 안 써가지고. 또, 또 왜 이래? 아, 됐다. 독서에서. 주제 통합은 어느 정도 연계된 거고, 비트겐슈타인도 소재만 연계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로티도 나왔었어. 근데 5번에 답만 해주시면 안 돼요? 5번의 답. 적절하지 않은 거. 철학적 문제들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문제들이다에 대해 로티는 옳다. 철학적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은 채 그저 역사적 맥락하에서만 거론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 요 견해를 언급하는 로티의 정보를 찾아가 보자고요. 4번 선지. 로티 어딨니? 로티. 나지문에 있죠? 잠깐만. 어, 찾아봅시다.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문제들은. 철학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채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적 맥락은 여기는 있거든요. 그죠? 어, 여기 보고 찾았지. 여기 보고 확인하려고 했었지. 그치? 문장 잘 읽어봐봐. 잘 읽어봐. 4번 선지 뭐라고 돼 있어? 존재한 적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봐봐. 영원 불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역사적 맥락에 존재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 존재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요. 존재하긴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들은 역사적 맥락에 존재했었어. 이랬지. 그것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문제 구성을 띠고 있지만 정답의 근거는 사실상 분명히 보이는. 그 중간에 1, 2, 3번을 거치면서 오는 게 되게 귀찮았을 거야. 답만 보고서 찾으려면 좀 더 쉽게 찾아지지만 그거는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잘 보였었던 거고 아마 풀면서 되게 복잡했을 거야. 이미 읽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른 독서 문제 질문 없어? 성경적인 서문처럼. 어, 시간은 안 모자랐니? 그럼 3점짜리 문제 풀 시간은 있었어? 다 했을 때?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푸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야. 너네 한 번에 다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정확한 실력 측정이 좀 쉽지가 저는 않아. 학교에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학교에 자습실에서 한번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학교에는 어떻게 시간이 80분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잖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기잖아. 50분짜리 수업. 그럼 쉴 때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시끄럽게 떠들면.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실제로 나 혼자서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아니면 애들이 10분 쉬는 시간 있어도 나 건들지 말라고. 그럴 리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현대시 갖고 왔나요? 프린트? 아, 맞다. 현대시 우리 두 번째 거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아닌데? 베네로핀. 아, 오늘 요구 사항이 많네. 그래서 빨리 해줘. 현대시. 우리 어디까지 했지? 여기 안 되지. 82까지는 82. 또, 아예 선은 갖고 다니는구나. 내가 이 선이 없다 보니까. 어, 야, 이거는 준비성이 있잖아. 등자는, 어? 뭐야? 음. 왜? 왜? 80, 음, 석탄층 여기 있었구나. 벽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문치가. 반복되는데 그러면 한두 세트 정도는 풀어주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서 나도 좀 한번 좀 급형 앞두고 기억을 떠올린다는 컨셉으로. 요 김현승의 눈물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굳이 수업을 해보자면 잠깐 얘기해보자면 이때 여기 작은 생명 페이지 85 작은 생명 이것 이것뿐 요거 이것뿐 이것들이 다 뭘 나타내냐? 제목 그대로 눈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은 작은 생명이고 나의 전체고 흠도 티도 가지 않는다는 건 아주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어떤 것. 가장 값진 것. 왜 이 눈물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자식을 잃고 흘린 것이기 때문이죠. 요 마지막에 이러한 비유적 관계가 대응됩니다. 당신이라는 절대자는 나무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고 또 꽃을 시들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신의 뜻. 나라고 하는 나무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처럼 아이를 가지게 해서 나에게 웃음을 지어주고 꽃과 웃음이 대응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결국 실제로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고 나서 그 죽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도 거두어 간 것도 다 누구의 뜻? 신의 뜻. 이유는 왜? 신의 뜻을 깨닫는 슬프지만 신의 뜻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이 눈물은 그래서 어떤 거예요? 아이를 잃고서야 얻게 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깨달음. 그래서 아이를 잃은 슬픔은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작품이다. 또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강우가 연계됐던 작품입니다. 아내가 죽어서 아내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냄새나 밥상, 시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데 하지만 없다는 걸 확인이 되죠.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는 중에
풀이 죽어. 나는 깨닫습니다. 지금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는 한 치 앞도 못 보게 내리는 요 비는 어떤 비? 차단, 단절을 의미하는 비. 성탄절은 나오겠냐? 이성복의 서해. 되게 역설적인 인식인데요. 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음, 뭐냐면 보고 싶고 찾고 싶은데 찾으러 가지 않는 겁니다. 다 가봤는데 서해엔 안 가봤어.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 줄 모르겠기에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면 이런 도치야.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말 이상하죠. 보통 있을지 계실지 모르겠 계실지도 몰라서 가보았습니다가 정상적이잖아. 요 두 줄이 역설일 수 있겠다. 만나고 싶은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히 가지는 않았어. 왜? 그곳 바다인데 다른 보통의 바다와 뭐가 다를까? 설이 똑같을 거다. 이러겠지요. 추측, 서해. 그런데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것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같은 말이야. 요 마음과 요 마음. 납득이 됩니까? 내가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계실지도 모르겠기에 혹은 가보면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거죠. 웹툰 완결될 때까지. 납득되니? 너무 먹고 싶어서 아껴 먹어. 그래서 안 먹어. 먹을수록 줄어드는 게 슬프니까. 강호동이 그랬대. 삼겹살을 이렇게 한 판 구워서 먹는데 자꾸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먹다가 울었대. 한참 좋아할 때, 고기 좋아할 때. 이건 뭐야? 만약에 그곳까지 모든 것을 다 가봤는데도 당신이 없는데 오직 안 간 곳은 여기야. 근데 여기 가서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 다시는 당신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절망해야 될지 모르지만 안 가고 남겨놓으면 거기에 계시겠지 하고 하는 것이 마음의 위안인 거죠. 그런 태도입니다. 멋있으시죠? 자, 여기 아까 나왔던 거고 이건 오타. 음, 여기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박남준의 흰 부축고추로가 하나의 시예요. 이게 원래는 오타입니다. 강우 아니고 됐고 강우 됐고 곡비는 작년에 나왔었 작년 수특인가 있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연계로 송수원의 여승 강우는 그만 강우는 그만 이런 게 나올까? 너무 유명해서 여기 화자가 바뀌는 거죠. 약간 좀 만술아비가 쓴 충문 충문은 뭐냐면 죽은 이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쓴 제사문 같은 거, 제사 지낼 거나 할 때 쓰는 글 같은 거예요.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거, 까만 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사투리. 등잘 뿔도 없는 제사상, 가난한 집. 충문이 음, 마땅한가요? 충문조차도 없다 이거야.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묻고 그래서 제사상에 차린 건 밥밖에 없어. 소금 반찬으로 한. 윤설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보릿고개여서 먹을 게 없다는 거야. 간고등어 한 손이면
아버지 소원 풀어드리련만. 아버지가 좋아했었나 봐, 고등어. 근데 그건 못 차려서 속상한 거고.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먹고 가 있어. 그래서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거는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돼서 제사 지낸다기보다는 뭐 49제 같은 거. 그 혹시 기억나니? 그 영화 본 적 있나? 저는 죽어서 저승 가는데 막 저 구해주고 뭐 의인 나오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차태현이랑 하승우 나오고. 와, 이게 신기하게. 맞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너네 F1 봤어, F1? 영화, F1. 나 봤어. 완전 재밌어. 꼭 재개봉하면 봐. 대학 간 다음에. 근데 내가 볼 땐 4D에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의자가 움직이는 데서. 근데 거기서 못 봤어, 일반 영화. 근데 내가 뭔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나는 위식의 흐름 기법. 그런데 넷플릭스에 F1 다큐멘터리가 있다. 질주의 본능인가? 부제목이. 지금까지 7시즌까지 나왔어. 한 시즌마다 10편씩인데 시즌 1을 잠깐 봤는데 완전 재밌어. 와, 영화보다 완전 재밌어. 너 시청률을 볼까 내가 보기만 해봐. 아껴뒀다가 나중에 보라고. 아 이거 녹화되는 거지? 잠깐만. 알았어. 아 이거 그러면 이게 뭐야 민서동 자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청다 대견하다. 자 좀 전에 화자는 누구예요? 만수라비입니다. 만수리 아버지. 그럼 뭐야?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여기에. 만수라비가 나가 돼가지고 이런 충문처럼 이렇게 쓴 거고 그것을 보는 누군가 제3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정성 참 깊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어디 있겠나? 정만 많으면 되지. 망령도 죽은 영혼도 응감 감동해서 되돌아가는 저녁길에 네 정성을 느끼고 느껴서 이 세상에 굵은 밤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이 굵은 밤이슬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뭐? 그 만수라비의 정성에 감동한 것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이걸 만수라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고 벌 수도 있어. 만수라비의 아버지. 여기 죽은 아버지. 그럴 수도 있어. 여보게 아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수라비도 컸으니까 아들이 컸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 강호는 됐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도 됐고 임의 침묵이 연결됐던 건가? 하박가에서가 연결됐던가? 하박가에서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뭐뭐 하듯 뭐뭐 봐라. 역설 얻는다는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다 전체적으로 후렴구처럼 똑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요. 뭐뭐 하듯 뭐뭐 할 때, 뭐뭐 하듯 뭐뭐 할 때 문장 구조를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시였습니다. 헤어진 사랑을 잃은 이별한 사람에게 보아라 단정적인 어조 이런 말로써 위로를 주는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이나 이별로 인해 미련을 갖거나 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주는 충고 같은 작품.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이별을 받아들이라. 자, 여기 색채 대비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봅니다.
파밭에 싹이 새롭게 날 수 있는 이유도 파밭에 파가 없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지. 왜 붉은 파밭이냐? 파가 붉어지는 때가 있나? 그거보다는 추수하고 나면 빨간 푸에 싹이 나는 거. 싹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 있던 파가 이미 자라고 있으면 새싹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견해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습니다. 아, 임의 침묵이 나오겠습니까? 연계가 나온다면 임의 침묵이 연계, 이 비연계가 나온다면 임의 침묵이 비연계로 나오긴 쉽진 않겠어요. 요거를 나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서요. 은빛 바다, 하얀 바다가 엿보는 기가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 돌아가셨나 어릴 때 함께 꼬부러져 돌아갔다. 어머니도 그 언덕길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돌아가셨고 상여와 함께 내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우연히 첫사랑을 겪었다가 상실하는.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혼자 때없이 흠뻑 자줏빛으로 젖어서 색채 대비. 그러니까 그 길을 넘어 강가에 내려갔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오는 이런 상실감을 느끼고 하는 행동, 외로움을 달래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죠. 그렇게 계절이 흘러가고 여러 번 지나가고 까마귀도 떠나가고 두루미도 떠나가서 상실. 그리고 남은 건 모래 언덕과 내 마음. 다 떠나서 외롭게 남은 그런 날은 항상 항영은 감기. 할아버지도 언제난지 모르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는 길 첫사랑,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돌아올 것 같아 지금도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럼 어둠이 내려와서 얼룩이 어둠이 나를 위로해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박가 됐고 너를 굽다 괜찮은 또 됐어. 98페이지 지나가고 또 있어. 하박가 됐어. 간민간 됐어. 간민간은 작년에 나왔던 작품이야. 길국이 연계돼 있어. 이별한 후 임에 대한 원망. 여기 나오는 특정 잘못 아니면 동일시하거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거나 기억나죠?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한다. 이때 들국은 나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기억나요? 단풍, 물빛, 고와봤자 무슨 소용이야. 나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아무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왜? 이미 없기 때문에. 하얀 억새꽃, 하얀 옷은 제 의인법인데. 다 무슨 소용이야. 얘도 마찬가지. 상근을 도망가 버렸죠? 이미 떠나간 것처럼. 상근을 도망간 건 임의 모습과 관련된 모습,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말은 진짜, 초승달은 그대 얼굴 같은 거. 자, 말은 지푸라기는 내 마음의 상태. 나랑 비슷한 거. 하얀 것도 나랑 비슷한 거. 허연 소리가 낀다는 건 점점 더 고달프고 힘겨워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건 됐어요. 아는 작품. 이거 했던 거 같지 왜?
안 했나? 안 했어. 자, 이거 봐봐. 떠나가는 배. 수미상관입니다. 그죠? 나, 두, 야, 간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해요. 원래 다 붙였어야 돼. 나두야는. 떠나가는 자신을 강조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젊은 나이인데 눈물로 슬퍼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럼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냐, 젊은 나이. 아득한 이 항구, 내가 지금 머물러 살고 있는 곳은 항구예요. 손쉽게 버릴 수 없어. 서리뻐, 발에 익숙한 산들의 모양, 눈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곳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이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도 떠나야 되겠다는 거야. 왜? 이곳에서는 뭐 애정을 갖고 있지만 눈물만 나니.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들 뭐가 다를 거냐? 나도 잊지 못해. 쫓겨가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야, 지금. 잊고 싶어도. 구름에, 돌아다 오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장난친다, 회방 놓는다, 이런 거. 앞될 언덕, 의지할 곳이 마련이나 있을 거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야. 왜? 최소한 여기서는, 아니,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곳이지만 슬픔으로써 젊음을 보낼 것 같기 때문에. 어떤 마련도 해놓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들고 있고. 음, 구봉은 됐고, 들고, 또 계속 나오는데, 비연계, 음, 요거 나올 거, 이 정도만 하자. 시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연계되는 작품 위주로만 한번 보는 거죠. 하죠. 흑흑흑. 이거는 연계돼 있습니다. 매미, 이것도 연계된 작품이었어요. 매미 아니네. 쏘리, 느티나무로부터 요게 연계돼 있는 거고, 추천사는 처음 볼래나? 추천사에서 추천은 그네뛰기란 뜻입니다. 춘향이의 얘기를 가지고, 춘향이가 계속해서 향단이한테 말을 건네면서 명령을 해요. 그네를 타고 싶어서. 어디로부터? 버드나무로부터, 풀꽃 더미로부터, 나비 새끼나 꾀꼬리들로부터, 어디로? 하늘로. 산호도 섬도 없는 하늘로. 하늘이 지상과 하늘.
얘가 화자인 춘향이가 원하는 이상세계, 지상은 현실. 그 현실로부터 저 하늘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 그 동경이 그네줄을 밀어달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걔는 어때요? 그네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그네는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뭡니까? 구름, 하늘, 다 하늘에 해당되는 거고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달, 달처럼은 내가 갈 수는 없구나, 저 하늘로. 요 세 가지가 천상계에 속한 것들이고 얘네들은 애정하는 것이지만 지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대상들. 여기서 동경이 좌절을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뭐예요? 그것에 대한 극복 의지. 계속되는 추구. 꺼내뛰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어지는 거. 됐고. 다음 시간에는 뭘 했으니까 됐고. 그거 저기 줄 수 있겠어? 인사? 주말에 풀어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뭐가 그렇게 있어? 문학의 도전 시간을 우리가 네, 독서를 가져오는데 사회문화 쪽 위주로 한번 나와 있고요. 근데 요거 프린트 줄게요. 모의고사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에 한 두 번 정도 보고 싶으면 좀 파일까지 풀어올래? 똑바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래? 이번에 나눠준 거 한 번 풀고 다음 주에 나눠준 최소 두 번은 풀 수 있는데 한 번 더 풀어서 한 세 번 풀 거 아니야. 두 번만 풀 거 아니야. 두 번 정도만 풀고 두 번 정도만 풀어보고 이번 거랑 한 번 더 풀어보고 다음 주에 더 필요한 사람은 두 개 줄게요. 이번 주는 한 번만 풀어서 금요일까지 풀어오세요. 모의고사는 대신 요 사회문화 부분 보면서 한번 수특 독서 가지고 와 다음 주에 수특 독서 수특 독서 사회문화 우리 다 나가긴 했던 거 같아요. 수특 독서랑 프린트 같이 갖고 와, 사회문화 프린트. 사회문화 프린트에서 관련된 건 읽어 나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네. 야, 들었어요. 머리를 푸니까 또 달라 보이네. 머리 푼 게 훨씬 이쁜 것 같은데? 야, 불편한 게 뭐가 그래. 이게 최고지. 아.
예, 이거 뭐예요? 웬떡, 네, 웬떡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종류도 주시네. 자, 떡 먹을래? 이거 맛있게 생겼어. 이거 하나만 먹어봐. 진짜? 얘네들은 왜 내가 주는 거는 왜 먹자는 얘기. 떡 따위는 뭐 이런 거야? 아, 우와, 이거 뭐야? 음, 음. 내가 모의고사 줬었나? 지난주 금요일에 안 줬었어? 그러니까 아, 음. 오늘 또 받아가면 되는 거지? 뽑아줄게.
그런 사람 다 하지 않았어? 야, 하고 그리고 이걸 풀어보고 있지. 아니야? 너 이거 골라서 몇 개 조금 나간다는 거는 차이만 나. 거꾸로 계속. 좋아. 오전 시간. 음, 카레에 보면 모죽지란 거는 안 나올 거야. 메뉴에. 향가인데, 화황가도 나오긴 어렵고, 연기는 안 되죠. 정과정곡도 잠깐 해석은 한번 할 테니 하긴 하겠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비거래 강산 좋은경 사후가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한번 건드려 보고. 북청가 가능성 있고, 용부가도 가능성 있고, 장진주사, 우국가 얘네들 한번 건드려 보죠. 순차 들어가 봅시다. 음, 이게 내신이라면 이런 것들이 시험제 나오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 동동은 연계는 아닌데, 음, 출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동동?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자, 한번 갈게요. 동동이 어떤 작품이냐면, 동동이 북소리의 의성어 같은데, 북을 치면서 불려뒀던 노래 같아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달마다 관련된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령체라고 얘기합니다. 월마다 불렀던 노래를 해서 그냥 월령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1월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어로 해석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정월은 음력 1월 얘기를 합니다. 자, 정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음력으로 1, 2, 3이 봄, 4, 5, 6이 여름. 잠깐만.